장관님, 저런 사진 보도 많이 보셨죠? 네네. 그 언론인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어요. 저는 제가 언론사에서 일을 하던 이래로 지금까지 한 40여 년 만에 처음 봅니다. 그러니까 90년대 이후로 여러 현장에서 언론인들이 뭐 이런저런 이유로 폭행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, 저거 보시면서 이 언론 쪽 주무장관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습니까? 뭐 안타깝고 갑갑하지요, 사실은. 뭐 이런 사태까지 온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. 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언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표현이나 뭐 이런 침해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우리가 잘 지켜줘야 한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심했어요. 저는 이게 왜 그럴까 싶어서 봤더니 이게 비상계엄의 후과잖아요, 지금. 뭐 그렇죠. 그렇죠? 예. 내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, 그러니까. 뭐 빨리 하여간 안정이 되도록. 예. 아니, 지금 내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 맞죠? 글쎄요, 전 내란이란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아니, 어렵습니다. 이미 내란죄로 다 기소가 되고 그러니까 저도 고발이 돼 있는 상태니까요. 그거는. 내란 아닙니까, 그럼? 아니, 그러니까 저도 가서 판단을. 아니, 상황이 저렇게 됐는데, 네. 저거 좀 다시 보여주세요. 저렇게 됐는데, 이게, 그리고 특히 법원을 저렇게 공격하는 일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비상계엄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와중에 언론인 피해가 있었어요. 혹시 가짜뉴스 센터에 지금까지 12.3 이후에 비상계엄이나 이후에 저런 폭동과 관련해가지고 가짜뉴스다 신고 들어온 거 있습니까?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는 못 챙겨보셨죠?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없지요. 네, 네. 근데 정말 이상해요. 왜? 그러니까 그 가짜뉴스 센터가 엉터리였다는 거예요, 실제로. 그런데 저런 상황이 벌어지면 장관님은 무슨 일을 하셔야 될까요? 일단 언론은 보호해야 한다고 예. 정리를 해야죠. 네. 그래서 12.3 계엄 이후에 지금 1월 19일에 이 서울 서부지법 네. 침탈 과정까지 해서 저는 언론인 피해 신고센터 같은 게 지금 필요할 것 같아요. 음. 어떠세요? 네, 한번. 그런 걸 하나 만들어서 네. 가짜뉴스 신고센터가 아니라 네, 네. 언론인 피해 신고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저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는지, 또는 그 센터에서 저는 진상조사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, 문체부. 언론 자유가 워낙 중요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거든요. 그래서 그걸 좀 하셔야 될 것 같고, 네. 그 다음에 언론진흥재단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내란 선동 보도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제가 매일경제가 그날 저녁입니다. 그러니까 서울지법이 이제 침탈당하던 그날 저녁에 대법원 앞서 판사 3명 총 맞아 2명 사망, 1명 부상, 이런 기사를 올려요. 저 보십시오. 그런데 저게요, 그 상황에 딱 맞춰서 올리니까 마치 우리 상황인 것처럼 오해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그걸 문제를 전에 판사를 지냈던 한 분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걸 고칩니다. 앞에서 얼른 이러한 상황이라고 고쳐요. 행태나, 그 다음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를 저렇게 보도를 해요. 탄핵 체포했는데 민심은 뒤집혔다. 그런데 얼마나 저런 보도를 할 수 있죠. 문제는 저 조사 결과의 배경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.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이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일종의 이 여론을 왜곡하는 그런 일을 아주 심란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언론진흥재단 쪽에서는 내란 선동 보도 이 분석하고 대책 같은 걸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혹시 재단 대표님,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까? 오늘 안 나오셨습니까? 오늘 아마 출석. 그것도 이 같이 아니었던 좀 것 같아요. 네. 문체부에서 장관님께서
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언론 자유를 침해하자거나 보도에 간섭하자는 게 아니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런 광고나 보도를 통해서 내란 상황을 선동하는 효과가 나는 이런 경우는 뭔가 뭐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법이 필요할지 뭐가 필요할지 네,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예, 저 말씀 주신 거로 제가 한번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언론사 또는 언론에 관계된 각 협회, 기자협회나 뭐 간담회를 한번 하셔가지고 하고요. 이 문제를 정식으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번 의논을. 두 가지를 꼭 좀 챙겨보시고 네네. 하나만 더요. 저거 한번 봐보세요. 저 흐림 처리한 그 영상 좀 올려줘 보세요. 아니, 예. 자, 그 다음에 이 흐림 처리하지 않은 영상을 좀 보여주십시오. 저 폭도들을 전날 저 폭동의 이 가담자들에 대한 보도가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전부 다 흐림 처리를 해서 보도가 특히 영상 쪽에서 이게 좀 심했는데요. 폭동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대신 이들이 보호 대상인 것처럼 흐림 처리를 해요. 그러다가 문제가 되니까 이걸 다시 이제 제대로 보도를 하는데 이게 극우 폭동 세력들의 초상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? 지금 법원을 침탈한 극우 폭동 세력들의 초상권 보호 대상일까요, 아닐까요? 글쎄요, 뭐 그거는 아니겠잖아요. 뭐 어떤 아마 언론사가 또 자체적으로 그런. 아닙니다. 이거는 한국영상기자협회가 발간한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. 네. 그리고 법원의 시위보도에 관한 판례도 있습니다. 이런 범인들은 초상권 보호 대상이 안 되거든요. 그런데도 저런 상황이 계속됐습니다. 지금도 그러는 쪽이 있고요. 이거 역시 언론중재위에서 시정 공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. 즉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 선동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이런 보도 행위를 어떻게 적절하게 통제할 것이냐. 이게 내란이기 때문에 물론 누구도 인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되지만 이런 문제까지 같이 좀 꼭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. 하나는 12.3 이후에 언론 피해 신고 센터 및 대책 마련하는 쪽, 또 하나는 내란 선동 보도에 대한 이 분석과 대책이 어떤 게 필요할지 요거를 뭐 토론을 하시든 기구를 만드시든 반드시 진상조사부터 해가지고 대책까지 문체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한번 제가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광주 전남 지역 여행업체도 제가 아직은 못 만나고 우리 차관하고 실무자들이 만났거든요. 그래서 가까운 시일 안에 그 부분도 한번 직접 만나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말고 특별한 재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좀 해보겠습니다. 직접적이고 즉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대책을 꼭 좀 알겠습니다.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